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어째서 재무장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어째서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손가락을 빨며 구경만 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1화부터 6화까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근데 그 전에 왜 수강생이 너밖에 없는 거지? 다른 녀석은 놀고 있다. 왜 악마의 노래가 극악무도한 인간들의 역사를 배워야 하냐? 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하면 할수록 위태로움도 줄어드는 법. 우리의 원대한 지구정복 꿈을 위해서는 적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자, 첫 번째 질문. 현대 인간들은 두 차례의 전쟁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전강기에 살았던 인간들은 1차 세계대전 뭐라고 불렀을까? 쉽다. 1차 세계대전이다. 마! 아니, 2차가 일어나기 전에 말이야. 정답은 대전쟁 혹은 세계대전이다. 이 전쟁은 이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서양이 쌓아놓은 과학과 기술들은 인간들에게 풍요를 주지 못할 망정 끔찍한 살육전에 쓰여버렸다. 1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는 무려 3,200만, 민간의 사상자 또한 수백만 이상이었지. 캐나다의 인구가 3,800만 명인데 거진 한나라의 인구만큼이나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혹한 결과로 인해 이 전쟁을 대전쟁이라고 불렸던 것이지. 인간들은 참으로 극악무도한 생명체야. 비록 극악무도한 것들이나 신기하게도 나름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인간들은 다시는 이런 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평화주의를 외치게 되었지. 특히 프랑스의 경우 1차 세계대전의 최대 격전지인 서부전선이 위치했기에 지옥의 참호전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으며 프랑스의 동북부 지방은 황폐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참호전을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짓게 된 것이다. 한편 영국 또한 수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고 싶어하지 않았다. 옥스퍼드 유니온에서 대학생들이 국왕과 국가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지.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들은 전쟁에는 이겼지만 막대한 피해로 인해 사회가 충격을 받았고, 이는 대중들 사이에 평화주의라는 어젠다를 낳게 하였다. 근데 평화를 외쳤는데 결국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냐마? 독일의 경우엔 조금 달랐다. 두 번째 질문. 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을까? 정답! 황태자가 총 맞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 세계화 시대 이전까지 인간들은 제국주의 시대에 살았다. 제국주의는 생물학의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을 국가와 민족 단위에 접목한 참으로 인간스러운 이념으로 약한 국가들은 강한 국가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자원을 수탈당하였다. 잘 알다시피 이 제국주의 시대에 한끗발 날렸던 국가들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지. 전에 쟤들을 지옥에서 본 적이 있다. 마!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제국주의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던 중 그에 혹하고 넘어간 독일에 의해 거울 치료를 당한 전쟁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에서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악 그 자체였다. 그러나 엄격한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만을 절대 악으로 치부하였다. 이는 독일이 승전국들에 대한 앙심을 품게 하였지. 심지어 독일은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독일은 전쟁 기간 동안 자국의 영토에서 싸웠던 적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자국의 영토에 진입받은 적이 없던 독일인들은 왜 자신들이 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잘 싸웠지만 패배한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현실 부정 단계에 빠졌다마. 그렇다. 독일인들의 현실 부정은 안타깝게도 혐오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독일이 패배한 이유가 내부의 적들 때문이라고 규정하였고 주된 타깃은 유대인과 사회주의자였지. 또한 패전한 독일에서는 극자와 극우의 중돌로 인해 극심한 사회혼란이 계속되었다. 왕정이 폐지되고 나서 성공적으로 공화정에 안착하지 못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국가 정체성에 끝없는 공격을 받게 되었지. 바이마르 공화국을 주도했던 중도 정당들은 극우들에게 친불파, 소련의 하수인 등으로 공격받았다. 역시 인간들은 액자놀이를 좋아한다. 게다가 대중마저 바이마르 공화국은 옛 영광의 산실 독일 제국보다 못한 나약한 국가라고 생각했다. 특히 베르사유 조약의 전문학적인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해 조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또 하루는 프랑스와 벨기에군이 루르 공업지대를 점령하는 등 바이마르의 나약함은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 심증에서 물증으로 자리 잡히고 말았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대공황이 발발하면서 중도 정당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가 독일인들의 복수심과 함께 대동하게 된 것이다. 현대 인간들은 모든 제약과 체급을 히틀러와 나치로 규정하지만 사실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인들에게 내재된 복수심에 자리잡은 익숙한 관념일 뿐, 굳이 히틀러가 없더라도 제국주의에 빠진 유럽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었다. 심지어 히틀러도 독일에서 흔한 관상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서부전선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승전국들은 평화주의를 외치게 되었고, 반대로 동부전선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진 독일은 복수심의 이를 갈고 있었다. 이 두 세력의 자리잡은 상반된 관념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PTSD에 걸린 승전국들은 전쟁이라도 일어날까봐 독일의 모든 행동에 지시했다. 그리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독일은 자신에게 씌운 멍에를 벗고 싶겠지. 히틀러가 집권한 독일은 바로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을 하고 자신들이 잃었던 영토와 그리고 비무장지대가 되어버린 라인한트 수복을 목표로 삼게 된다. 반면에 승전국들은 행여 전쟁의 불씨라도 생길까봐 이런 독일에 대해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리고 독일의 거친 행보에 대해 그럴싸한 자기합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다고 했을 때에는 독일은 소련의 방파제가 되어야 하니까 라인한트 재무장을 실시할 때에는 원래 독일의 땅이었고 다시 되찾은 것뿐이니까. 안슐루스, 위넨 협정 당시에는 이만큼 가졌으니 더 이상 독일도 욕심부리지 않겠지. 결국 전쟁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던 승전국들은 복수기 독일의 행보에 계속 여지를 주었던 것이다. 그럼 오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군. 수고했다. 잠깐!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야. 참으로 의문이다. 어째서 승전국들은 질풍노도의 독일을 단 한 번도 못 막은 것이냐마. 안타깝게도 히틀러의 독일은 외교전에서 능수능란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으나 독일의 조력자가 되어 오스트리아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지. 이탈리아는 승전국이면서 왜 독일에게 도움을 준 것이냐마? 그건 유튜브 시스토리 채널에서 2차 세계대전 만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승전국들의 공동정선인 스트레서 전선이 왜 붕괴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꼭 시청하라. 그냥 곱게 알려줄 것이지 왜 갑자기 채널을 홍보하냐, 마! 강의를 듣고 보니 모든 원인은 평화주의 때문이다마. 나약한 평화주의와 전쟁에 대한 공포가 더 큰 전쟁을 일으켰다, 마! 내 생각은 다르다. 대중들 사이에서 번진 평화주의 헤게모니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수많은 사상자들이 생긴 전쟁 다음에 평화주의 말고 무엇이 대동해야 한다고 보는가?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마. 평화를 외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평화주의가 아닌 바로 정치인들. 역시 유럽에도 국기들이 있었단 마. 이 당시 정치인들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했다. 누군가는 나서서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가 우리의 평화주의를 역이용하여 침략 야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언급하기 싫어했고 그 결과 우리 시대의 평화와 같은 실책이 나오게 된 것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다. 지키지기면 백전불태. 앞으로도 종종 인간들을 탐구하여 지구 정복의 조석을 쌓겠다. 나중에 또 보자. 방청 중의 인간.